짱구 박사의 주식의 모든 것. 주말은 다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갈수록 날이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화창한 만큼 주식시장도 화창했으면 좋겠는데 장이 썩 그렇게 좋지만 않네요. 지난주 금요일도 큰 폭의 하락을 보이더니 어,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 남북 경협주 플러스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기대와는 다르게 정반대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당혹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 매매하시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시장이라는 게 항상 오를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내리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현재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장세 속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나 남북경협주 외에 대안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간략하게 준비했는데요. 소비주 관련해서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시장에 대한 리뷰 먼저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먼저 보시죠. 사실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죠. 근데 이 시점에서 전고점 라인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런 박스권 횡보를 그려준다면 이 박스권 상단에 안착을 해서 좀 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해요. 그 이유는 간략하게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있고 시장에 전반적으로 자금이 씨가 말랐다고 해야 될까요? 개인들의 자금은 한계가 있는데 연일 기관하고 외계인 쪽에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IT 섹터 그리고 그 외에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장세를 지탱해줬던 전기차 섹터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실적에 의존해서 매매를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요. 가급적 반등을 할 때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지금 현 시점 전일 방송에서 언급한 805포인트 이 근방까지는 사실 눈에 보이는 하락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깨고 내려갈지 아니면 뭐 장중 잠깐 깨고 내려간 후에 아래 꼬리를 달고 돌려줄지 사실 아래 꼬리를 달고 돌려준다면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하락이 지속이 돼서 좀 더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는 사실 시장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런 투자 심리라는 게 있는데 개인들이 이런 매매 심리가 굉장히 불안 심리가 발동을 해서 투매를 하게 돼요. 그게 무서운 거죠. 전저점을 붕괴할 수 있다라는 공포감에 쌓일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대한 근거는 수급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내일 시장 그리고 돌아오는 10월 4일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돌아서는 거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매매에 임하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날마다 열려요. 근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깡통을 차고 저 또한 10번 잘해서 한두 번의 매매 실패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언제나 대응이고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시황은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뭐 코스피 잠시 볼까요?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 양호하게 생각해요. 그냥 2320포인트 언저리에서 뭐 내려와 주면 매수를 할 거고, 이에 대해서 보는 거는 사실 섹터 자체가 현재 중공업 관련주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에 관한 중공업 기자재들 플러스 중국 소비재 관련주에서 코스피는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밖에 코스닥은 어차피 지수가 하락을 하면 제약바이오는 개박살이 나니까 지수 하락이 멈추면 저는 그때 다시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을 해볼 생각이에요. 코스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제약바이오고, 누가 고점이 와도 제약바이오가 고점이 나와야 코스닥이 고점인 겁니다. 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금일 말할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 이야기할게요. 우선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는 크게 세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장품 관련주겠죠. 예전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리더스 코스메틱인데 산성 LNS라는 어마무시한 상승을 기록한 주식이 화장품 주식이죠. 그렇듯 화장품 주식은 폭발적인 상승을 나타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탄력을 보이는 섹터죠. 금일 왜 단일가 이렇게 매매가 중국 종료되었습니다. 소비주를 가지고 나왔냐면, 오늘 아침부터 모든 수급이 중국 소비주 쪽으로 쏠렸어요. 기관 외인 할 것 없이. 금일 양시장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아침부터 외인 기간 할 거 없이 전부 다 매물을 쏟아내는 과정 속에서도 중국 소비재 섹터는 굉장히 강했죠.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말 그대로 반대 섹터는 오늘 개박살이 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필히 중국 소비재 관련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중국 소비재에 관련한 화장품 대표주 몇 개 먼저 보고 갈게요. LG생활건강 굉장히 좋죠. 수급 양호하고요. 아모레 퍼시픽 괜찮은데 일단 60선 맞고 있으니 패스. 그 다음에 제이준 참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예전에도 많은 수익을 줬고 실적 시즌마다 굉장히 뭐 양호했었는데, 이거는 문제가 수급에서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최근에 기관 매도세가 너무 세요. 기관 매도세가. 이런 종목이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 누적 순매수가 너무 많고요. 제이준 코스메틱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그 밖에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게 굉장히 양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주식인데, 한 번씩 기간에 폭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섹터에서 제가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거는 코스맥스 정도, 최근에 기간 수급에 의한 상승이고 단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럼 이 라인을 기준으로 잡는 거죠. 손절의 기준일 수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5일하고 11선의 이격이 크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적절한 눌림에 마이너스권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형 화장품은 세화 PNC, 혹시 모레모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헤어 제품이에요.
굉장하죠.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고, 잘 팔린다고는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꼭 실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주식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끼가 있어요. 점상을 가고 상한가를 갈 정도의 파워. 그렇다면 이 주식은 최하 어깨까지는 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저는 탑픽으로 보고요. 수급은 사실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주식이 시가총액이 고작 1000억대, 그리고 재무는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점진적으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중소형주다 보니까 이런 거는 컨센서스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컨센은 분기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뉴스로 파악을 해야 되고, 업황 자체를 이해한다면 뭐 이 주식이 탑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아 PNC 굉장히 괜찮게 보고요. 저는 눌린다면 들어갈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강력하게 갭으로 띄운다면 3%권에서 눌리는 시점에 뭐 시가 부근에 뭐 접근을 해서 저는 이 선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어떤 게 있나? 그 밖에 주식으로는 바이온 하고 ACT가 있는데, 이거는 관심주로 둘게요. 바이오는 너무 고점이어서 초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그 빠른 매매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주식일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는 패스를 하는데, ACT 이 주식 또한 굉장히 끼가 많고, 현재 어떻게 보면 엘리어트 파동론에서 1파가 끝나고 3파 끝나고 눌려서 이제 5파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삼각수렴 완벽하게 됐고요. 거래량 적당히 실어졌으면서 수급 동향도 파악해야 되는데, 수급 퍼펙트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구조고요. 근데 여기서 눌려야겠죠. 근데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눌려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어, 손절 라인을 꼭 정해놓고 움직이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손절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일전에 이런 저항 구간을 금일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했죠. 사실 뒤쪽은 안 보였는데 이런 자리가 돌파 구간이면 사실 이런 그 핵심 라인이 저항이자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단기 손절로 놓든지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얇게 손절은 뭐 1%선이라든지, 저는 손절 길게 끊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뭐 이 정도 선에서 진입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간단하게 제가 매매했던 종목 한 종목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종목, 사실 금일 여러 종목 매매를 했고 결국 금일 저는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성공한 매매는 신풍제약. 굉장히 지저분한 종목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은 저는 잘 안 해요. 근데 아침에 일찍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FDA 희귀의약품 지정 관련된 재료가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한 재료거든요. 장 전에 나왔고, 장 전에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기 쉬운 매매일 거고요. 욕심을 낸다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시초가 매매를 보통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세력이 바로 올리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누르죠. 그래서 이런
보통 장 시작 후 3분에서 5분 사이 단기 저점을 주고 올라가는 종목이 당연히 슈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패턴 기억해 주시면 좋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접근을 해서 한번 매도를 했고 접근을 해서 매도를 했어요. 크게는 못 먹었는데 그냥 이런 선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해서 3번 거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이 만약에 녹십자 셀이었다면 상한가였어요. 왜냐면 그 종목은 끼가 있거든요. 모든 종목은 그렇듯이 끼가 있어요. 상한가 재료인데 상한가를 가는 애들이 있고, 상한가 재료에서 오히려 이런 피레침 만들어내는 잡주들이 있고, 그래서 매매를 하기 전에 종목의 끼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종목은 원래 이런 애니까 홀딩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정도의 인지를 꼭 하시고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중국 소비주 하는데 저는 실패했어요. 파라다이스 매매했는데요. 오래 매매를 했죠. 저도 계속 이런 아래꼬리 지점에서 매매를 해왔고요. 나중에 제가 주식 강의에 대해서 연재를 할 건데, 이런 거는 뭐 샛별형이라든지 뭐 영만식 캔들이라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캔들 중에서도 상승을 암시하는 굉장히 좋은 캔들이에요. 이 종목이 추세로 그런 캔들을 발생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수한 매매예요. 왜냐? 예측 매매를 했거든요. 이런 지점, 그러니까 이틀 전에도 여기서 매매를 해서 시초가 매도를 했고요. 그냥 당연히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위로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장이 안 좋았고요. 두 번째, 중국 소비재에 대한 개념 인식이 작년하고 올해랑 바꿔졌어요. 예를 들면 화장품주 상승을 했죠. 코스맥스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면세점, 호텔신라, 예를 들면 이것도 좀 약하다. 요즘 좀 약하네요. 락앤락, 이건 중국 소비재 중에 하나거든요. 전통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항공, 아시아나, 항공이네요. 왜 아시아나냐 하면 중국발 여행이 그 노선이 많은 항공사가 아시아나니까 아시아나 항공을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이거는 추세적으로 굉장히 양호하게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통과. 근데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전통적인 카지노주들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수급의 이탈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인지를 못했어요. 다행인 건 흔히 시그마 매매, 그리고 당일 항아리 매매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런 자리가 있어요. 이런 많은 물량을 걸어놓는 호가창, 예를 들면 이런 호가창에 이러한 지점 아래쪽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걸어놓는 지점이 어떻게 보면 개인들은 지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많이 매수를 하든지, 그 부분이 잘 안 깨지니까 그 위로 매수를 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그거였고, 저는 2,300원에 매수를 했죠. 바로 이 자리였고, 제가 매수를 했는데, 사실 느낌이 안 좋았으면 바로 여기서 자르고, 아니면 본전에서 잘랐어야 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갈 것 같이 하면서 못 가서 저는 그냥 2,100원에 이 라인에 2,150원에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의 매매는
하지 말았어야죠.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여러 가지 증권사를 쓰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래에셋 대우를 보시면 이렇게 장중 외인 기관 추정치라는 게 나와요. 매매. 그리고 사실 오전에 지금 나오는 건 13시 15분인데 뭐 9시 50분, 11시, 그다음에 13시, 14시, 15시 이렇게 나오니까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속적인 수급의 이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나왔던 패턴대로 매매를 하려던 저의 실수가 오늘 손절을 하나 만들었네요. 네, 이런 매매는 안 하셔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0월의 첫째 주 아무래도 징검다리 연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황 자체도 현재 하락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조심하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대한 리스크 관리하면서 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